자, 그 2장이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교육인데, 자, 제1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왔죠.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항상 우리 이제 법에서 위원회는 이제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심의 의결 기관이죠. 가장 중요한 게 요거는 자, 임의 기관이에요. 임의 기관이라는 뜻은 둘 수 있다는 거죠.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캔입니다. 둘 수도 있다. 자, 법 제2조의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정책심의위원회 제1항. 항상 중개사법은 법 조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1항.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 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줄거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임의 기관이라 그래. 필수 기관이 아니고 그 네 가지가 작년에 나왔던 거죠. 제1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격 취득. 제2호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호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호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요 네 가지를 심의하는 기관이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3항 조심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딱 한 가지 제1호의 경우 그 1호가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이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1호인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게 되면 그걸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자, 1번 설치에서는 두 번째 줄 맨 뒤에 줄거세요. 임의 기관이다 이거죠. 임의 기관. 필수 기관이 아니다. 임의 기관이다. 자, 2번에 구성 외워야 됩니다. 자, 양괄호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합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홀수죠. 7 내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내지 11명입니다. 홀수야 홀수.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다음 장 가죠. 자, 양괄호 2번. 자, 첫째 줄 긋고 외워야 돼.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이겁니다.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제1차관이 된다. 자, 3번 내려옵니다. 3번 심의사항고 4개죠. 1. 심의위원회는 4가지 사항을 심의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여기 가장 중요하고 2.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 4.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를 심의합니다. 양괄호 2번 굉장히 중요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1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 4가지 심의사항 중 1번인 자격 취득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또 4번에 임기는 2년입니다. 자, 임기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줄거세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잘라주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남은 기간 2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자, 오른쪽에 5번 오면 5번 이원장의 직무 이원장입니다. 5번 양거라 1번 이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 양거라 2번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위원장만 있어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위원장이 사고 났다. 누가 할 거냐? 이게 문제죠.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죽어나간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X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없다. X. 자, 다음 장 가보죠. 6번 심의위원회 운영.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양가로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최적 과반수입니다. 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3번을 답으로 가장 많이 냈어. 양가로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입니다. 개최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다음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해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절로 내려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우리 이제 이번 10월 28일 시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법 제4조입니다. 자, 제1항 조심. 공인중개사가 되리는 자는 줄거세요.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경북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2항 예외, 국토부 장관은 예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1. 시험 시행기간 잘 기억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잘 내니까 조심하세요. 자,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원칙 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자, 가로 안에 그 줄거세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입니다. 2번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치를 수 있어요. 예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줄었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험 실시권자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실시할 수도 있다. 3번 현재는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 주고 있어요. 위탁은 세 군데입니다. 시험 시행 기간 장은 시험에 시행에 관한 업무를 법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거세 세 군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즉 큐넷에서 위탁받고 있어요. 자, 2번 응시결격 중에 표시합니다. 자, 시험을 아예 못 치는 사람을 응시결격자라 그래요.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응시 결격자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심할게. 자, 외국인도 시험 칠 수 있어요. 외국인도. 그 다음 2살짜리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 있고 파산자도 시험 칠 수 있어요. 다 칠 수 있어요. 딱 2명만 빼고, 2명 빼고는 자, 꼭이 나오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사람은 3년간 응시를 못해요. 자격 취소 후 3년. 컨닝하다가 걸렸어요. 컨닝하다 걸리면 무효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못 쳐요. 2명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해봅시다. 응시 결격자, 시험 못 치는 사람. 자, 줄거서 나간다. 응시 결격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시를 응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2명입니다. 양가로 1번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줄었죠? 2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자격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시험 못 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컨닝하다 걸린 사람. 부정행위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걸 더 많이 내요. 자격 취소 후 3년, 컨닝가서 걸리면 무효 처분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자, 읽어나가죠. 줄거세요.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줄이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응시장에 대하여 저 컨닝하다 걸린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한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 처분이 바로 무효 처분입니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야.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정확하게 부정행위자는 무효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못 쳐요. 자, 이 경우 줄거 나가세요. 이 경우 시험 시행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무효 처분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시험을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안동에서 시험을 쳤어요. 안동에서 시험 쳐가지고 컨닝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면 무효 처분을 합니다. 무효 처분은 누가 하겠어요? 무효 처분 누가 합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 누구예요? 시도지사잖아. 그러면 안동이니까 경북도지사가 무효 처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북도에서 무효 처분했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람 무효 처분받았다고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5년간 시험 못 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은 무효 처분하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즉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말해 봅시다. 응시 결격자는 2명밖에 없다. 자격 취소당하고 3년. 컨닝하다 걸려서 무효 처분받고 5년간은 응시 결격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시험 칠 수 있어요. 자, 미성년자도 칠 수 있고 파산도 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을 시험 치러 갑니다. 3. 시험 시기가죠. 자, 1번 시험 시기는 첫 번째 줄거세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 시행합니다. 1회 이상이니까 1년에 한 번 시험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고 10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딱 한 번 칩니다. 그죠?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럼 다만 예외.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년 이상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시험 안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시험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제1회 자 1회부터요 7회까지는 경년제였습니다. 경년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쉬었어요. 8회부터가 이제 매년 쳤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원칙은 1회 이상, 예외적으로 2년에 한 번 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시험 방법은 1번만 기억합니다.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자,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시험은 이제 같은 날 쳐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전에 1차 시험 친단 말이야. 자,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2차 시험 세 과목 쳐요. 아까 했죠? 이렇게. 근데 시험 같이 치는데 채점해요. 여기서 만약에 60점 안 됐다. 이거 떨어지죠? 2차 채점도 안 합니다. 알겠죠? 그죠? 1차가 되어야 2차 채점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시험의 일부 면제.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런데 원래 1차 됐어요. 2차 떨어졌잖아. 내년에 1차를 면제해 줍니다. 딱 한 번만입니다. 뭐 시험 과목은 다 아니까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오른쪽 5번 옵니다. 시험 실시. 양가로 1번에 시험 시행 공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1번 계략 동그라미 쳐. 계략 사항 공고, 뭐 예정 공고죠.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 시험 일시 예정입니다. 예정,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자, 줄거세요. 계략적 사항을 2월 말까지야. 2월 말까지 관보, 일간 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돼.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자, 우리 게시판에 이미 공고돼 있어요. 계략사항. 다음 2번 세부사항 공고입니다. 세부사항은 세 번째 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관보나 일간신문이나 방송 중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계략사항은 2월 말까지 공고한다. 세부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이거 자주 해요. 계략사항은 2월 말까지. 세부사항은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다음 2번에 응시원서 제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같은 말 적어 이퀄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동의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6번. 제가 수업 안 하는 거 읽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6번에서 1. 합격자 결정. 자, 이건 기억하죠. 1차 시험입니다.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을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민법 개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거죠. 자, 2번 2차 시험은 기억 원칙만 일단 기억합니다. 원칙은 땡땡. 2차 시험에서도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절대시험이죠. 자, 오른쪽 가죠.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 중요 표시하세요. 자, 자격증 교부는 자주 나옵니다. 자,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이번 10월 28일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자, 갑니다. 1. 합격자 결정과 공고해야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주로 나간다. 시험 시행기관 장은, 즉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그리고 2번 중요 표시.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기억.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다가 기재한 후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자, 그런데 3번. 내가 자격증 교부받았는데 분실했어요. 재교부 받으러 갑니다.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요. 자격증은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를 줄 거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니은이 이제 그럼 재교부 받을 때는 돈 내야 돼, 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도조례. 자,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요.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받을 때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아까 봤던 그 양식 보죠. 별지서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요. 근데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자격증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 오른쪽 갑니다. 제3절 자격증 대여 등 금지. 옆에 적어도요. 자격증 빌려주면 무조건 1학년 일반입니다. 일반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1학년 일반입니다. 양가로 1번.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빌려주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줄거 나간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아까 자격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친다 그랬어요? 몇 년 시험 못 친다 그랬어? 3년 못 친다 그랬잖아.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 시험 못 치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겁니다. 자격증은 자, 와이프한테 빌려줘도 안 되고 자식한테 빌려줘도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빌려줘도 안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누구한테든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또 빌려받아도 안 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빌린 사람도 1항 일반 처벌받아요.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1항 일반, 빌린 사람도 1항 일반이에요. 둘이 같이 손에 손잡고 교도소 가라는 거야. 1학년 일반입니다. 다음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칭 금지. 이것도 1항 일반이에요. 자, 줄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야.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사칭 금지야. 이와 같이 이는 명함이라든지 출판물이라든지 간판 등 어느 곳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사용하면 이것도 1학년 일반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기에서 자, 1번 판례 정리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빌려주는 거,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알면서
그에게 자격증 자체, 정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에 자격증 있잖아. 이거 빌려주는 게 자격증 대여예요. 그러면 1학년 일반 감옥에 갑니다. 자,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면 자, 맨 위에 5번 판례 자주 나옵니다. 5번 판례. 요게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갑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아까 했던 거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다까지 줄 거세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즉 개인 또는 법인만이 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자, 그리고 그냥 읽어 나간다. 공인중개사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에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 줄거세요. 무자격자가 자신의 동원한 명함에다가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 잘 보세요. 부동산 유서 대표 홍길동 그러면 유사 명칭 사용이죠.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옆에 저거 1학년 1반입니다. 내용이 됩니다.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 유사 명칭 사용으로 감옥에 1년 동안 갑니다. 1-1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자, 문제 하나 보겠어요. 작년에 뭐가 나왔는 거? 자, 어디 나왔냐 하면 작년에 두 문제 나왔네요. 다음에 자, 56조 01번 봅니다. 요게 작년 33회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아까 4개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냈단 말이야. 자, 기업,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정확하죠? 자격 취득. 미연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정확하고. 디귿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 리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 다네요. 답은 4가지 다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기억, 리얼, 디귿, 리얼 전부 답니다. 그 다음 4번.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04. 이것도 작년 문제인데. 자, 1번 드릴게요. 자, 시작. 쉬운 건데 아직 안 해왔으니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보세요. 틀린 것.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 그랬어?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 자를 1로 바꿔야죠. 답이 1번.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1번 풀었잖아. 풀었으면 밑에 2번보다 안 풀어도 돼요. 시간을 한 10초 만에 풀었잖아. 10초 만에 그럼 시간을 세이빙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더 많이 시간을 줘야 되겠죠. 1번. 너무 쉽잖아. 1개월. 답이 1번이고 2번 보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죠. 자,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죠. 다음은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할 때는 돈 낸다 그랬어요.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처음 자격증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 안 합니다.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4번. 공인중개사는 유상, 무상 여부 불문하고,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빌려주는 것은 돈 받든 안 받든 절대로 양도하면 안 돼. 이거 양도하면 1학년 일반이고 자격증 취소당해요.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했네요. 유사 명칭이니까 1항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조문 다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한번 저 앞에 복습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 자, 첫 페이지 왔던 거 19쪽 오세요. 19페이지. 자, 법이죠. 정의. 요건 여기서 깨워야 돼. 여기서 한 두 문제 꼭 나오니까. 1. 중개라 하면 중개.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줄이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리고 물건, 그 밖의 권리, 물건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동그라미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3호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아야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람 2호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이야.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자, 제4호 개업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개설 등록한 자. 다음 5. 소속은 취직한 사람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요걸 답으로 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X였죠. 해당한다.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속은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6호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넘겨서 23페이지. 판례 보기 봅니다. 판례 보기. 자, 판례 보기. 자, 여기서 이제 3번, 특히 3번. 중개 대상물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돈 안 받았죠?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죠?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4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 자, 5번. 공인중개사법 2조에서만 그 밖의 권리는 물건 포함한다 그랬죠?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포함된다. 잘라주고. 고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합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6번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우연한 기회 단 1회 1회는 업이 아니죠.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개업이 아니죠. 딱 1회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25페이지 제4절 중개 대상물 토건 입광공 잘 기억하고 토건 입광공. 자, 27페이지 오세요.
27페이지 판례 보기. 저게 복습하는 게 처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판례 보기. 자, 1. 세차장 구조물 X저 동산이니까 2. 권리금도 무형이니까 X저 부동산 아닙니다. 다음 3번에 분양권은 특정 동호수니까 중개대상물입니다. 분양권. 4번에 입주권도 특정 안 됐으니까 X. 6번에 대토권도 특정 안 됐으니까 X. 그런 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게 몇 문제였어요? 보통 4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하루에 4문제, 어떨 때는 뭐 5문제, 6문제까지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공법입니다. 내일 그냥 오세요. 책은 내일 그냥 받아가시고, 내일 공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공법 시간 처음 오시니까 좀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